재능은 특별한 것이다가 아니라 재능은 특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재능을 이야기할 때 나는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특별함이 나한테 있을 때 그걸 재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난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난 재능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오전에도 봤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제점이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 이 재능을 지금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이 특별함이 내 안에서 발견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랑 발견하는 거예요? 타인과 비교해서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잘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어떤 마음이 있냐면 타인을 깔아 뭉개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의 죄성이 제가 못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음악적 재능이 있어서 어느 날 합창단에 들어갔는데 나보다 음악을 잘하는 애가 있어. 갑자기 왔더니 노래를 잘하는 애가 새로 왔네? 그러면 갑자기 그날 어떻게 해요? 와, 너 노래 잘하는구나. 나 너한테 노래를 배워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라 보통 거기서 뭐 어떤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예, 음료에도 그 친구를 향한 뭐 왕따 이야기가 시작되고. 왜 그래요? 나보다 뛰어난 재능이 있는 순간 내가 뛰어나지 않는 평범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죠. 자, 근데 현실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세상에는 탁월한 사람이 많을까요? 특별한 재능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네, 그런 사람은 0.1%도 안 돼요. 네. 그리고 그 0.1%들끼리 모여도 제가 아는 사람이 어릴 때 바이올린을 그냥 교회에서 바이올린을 가르쳐줬어요. 근데 바이올린 잡자마자 너무 잘하는 거예요. 탁월해. 그래서 예중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고를 아무렇지 않게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서울 예대에 들어갔어요. 그냥. 자, 어때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냥 축축축축 경쟁자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대학교 가서 딱 만나갖고 이제 교제를 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 고민이 있대요. 대학에 와보니까 다 자기보다 뛰어난 거예요. 내가 바이올린을 계속해도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이올린이 너무 뛰어나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내 경쟁자가 없었는데 대학에 가니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 투성인 거야. 그래서 내가 바이올린 계속하는 게 맞을까? 라는 고민이 있어서 저랑 상담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봤을 때 뛰어나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경쟁이 수월해질 것 같은 생각이 있거든요. 내가 뛰어나면 제가 아는 분 중에 그 책을 한 번 보면은 그냥 머리에 그림으로 그려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진 찍듯이 머릿속에 책이 다 들어와요. 그래서 시험 볼 때 책 한 번 보고 시험 보면 머릿속에 다 그 책이 들어와요. 쉬워요, 안 쉬워요, 공부가? 쉽겠죠. 네. 수능 날 점심시간에 나가서 혼자 공 갖고 축구하고 들어오는 애예요. 근데 서울대 갔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죠. 나는 너무 경쟁이 힘드니까 경쟁을 수월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재능을 있다고 할 때 그 재능이 타인을 꺾어야 되는 재능이 나한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재능은 그런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아요. 네. 내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재능을 무엇을 통해서 발견했냐면 몰입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재능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져갔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체크한 것들을 한번 보세요. 자, 하민아, 두 번째로 높은 건 뭐였어? 너무 많아? 동역하기, 함께 일하기. 자, 여러분, 함께 일하기라는 재능이 있어. 넌 어떤 재능이 있니? 나는 눈을 감으면 책이 머릿속에 탁탁 사진처럼 떠올라. 나는 어떤 악기든 딱 잡으면 절대음감으로 한 번에 배워. 뭐 이런 게 아니라 넌 어떤 재능이 있니? 난 함께 일하는 재능이 있어. 이런 얘기 할 때 어때요? 느낌이? 이게 개별적으로 보면 큰 의미가 없는 능력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평범해 보이는 능력들이 모여 있는 것 같지 그게 탁월하거나 특별함이 있다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에게 재능이라는 것을 다양하게 주시고 그걸 조합할 때 나에게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게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떤 능력 하나가 뛰어나냐 안 뛰어나냐가 아니라 어떻게 조합하냐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시너지라고 아세요? 시너지 효과? 시너지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시너지? 말이 한 마리가 만약에 100kg를 끌 수 있어요.
그럼 두 마리면 몇 킬로를 끌 수 있을까요? 그래야 되는데 두 마리가 함께하면 300, 500킬로까지도 끌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시너지 효과예요. 합쳐지면 훨씬 더 큰 힘을 낸다는 거죠. 자, 제가 실제로 같이 이렇게 교제했던 한 여자 고등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가 자기 인생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했던 친구예요. 그 친구가 드디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어요. 뭐였냐면 자신이 그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만화 애니메이션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이제 쓱 그렸는데 그 그림 그리는 걸 아무한테도 안 보여줬어요. 근데 제가 저한테 이제 특별하게 그림을 보여줬는데 그림 실력이 뛰어난 것 같은 거여서 내가 전문가에게 한번 네 그림을 보여줘도 괜찮겠냐. 그래서 보여줬더니 그림 너 배운 적 없고 이 정도로 그렸으면 넌 되게 탁월한 능력이 있는 거다라고 이제 검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때부터 이제 열정적으로 이제 그림의 세계에 빠집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실력이 팍팍 늘어가요. 그리고 자신은 좋아할 수 있는 만화를 그릴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행복해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표정이 우울한 거예요. 야, 너 왜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 저 그림 포기했어요. 야, 왜? 야, 이제 고3인데 왜? 어느 날 TV에서 봤는데 6살짜리 꼬마아이가 그림을 그리는데 자기보다 너무나 잘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에게 탁월함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자기의 탁월함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 거죠. 심지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막 이제 좀 아니다. 꼭 그 친구를 이겨야 되는 거야. 네가 세계 1등이 돼야 되는 건 아니지 않냐. 그 친구가 1등하면 너는 10등 해도 괜찮다. 너가 할 수 있는 그림이 있고 너가 할 수 있는 저 영역에 있는 거니까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라고 막 얘기하다가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TV에서 그러니까 AI가 그린 그림을 본 거예요. 아, AI보다도 내가 못 그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서 결국에는 그림을 진짜 완전 접었어요. 네. 물론 이제 뒤늦게 이제 그 친구가 다른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재능을 발견해서 또 다른 길을 가고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평범한 것은 이거 제가 안 넣었네요. 평범한 것은 재능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여러분에게 넌 무슨 재능이 있니? 했을 때 그 재능이 평범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그 평범의 기준이 어때요? 네, 되게 폭넓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잘하는 것 같고는 안 돼. 어떤 친구가 놀 게임을 하는데 너 게임 잘해? 나 잘해. 너 뭔데? 나 브론즈야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비웃게 되는 거지. 최소한 마스터는 내가 어디 가서 게임 좀 한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의 경쟁 문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세상은 죄 때문에 찌그러져 있고 그 찌그러진 세상이 우리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평범하면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평범하면 나라는 존재도 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이 세상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80% 이상의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뛰어난 사람들은 1%도 안 돼요. 그 1%가 온 세상의 많은 것들을 휘어잡고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1%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근데 대부분은 평범의 범위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평범하지만 공부 잘하는 사람, 평범하지만 음악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천재는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천재를 꿈꾸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네. 자, 많은 경우에 자신의 재능을 타인하고 비교해서 스스로 놓아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3가지의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노래 부르기, 인간관계를 맺기, 그림 그리기의 3개의 재능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자, 그러면 이 3가지가 있을 때, 자, 봅시다. 노래 부르기를 이 사람이 재능이 있는데 이 사람의 재능이 자, 세상에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몇 명쯤 될까요? 전 세계 60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노래를 그래도 좀 잘 부른다 하는 사람이 몇 명쯤 있을까요? 아니면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요 라는 사람이 몇 명쯤 될까요? 30억? 한 절반 정도? 그래요. 그럼 30억 정도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30억 등이야.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30억 등이야 라고 하는 순간 나는 이 노래 부르기 재능 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나는 노래를 부르는 걸 하고 30억 등이야. 근데 나는
노래 부르기를 30억 등 하지만 인간관계도 좋아해요. 사람 만나고 사람을 대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노래 부르기를 잘하면서 인간관계를 좋아하는 사람 몇 명쯤 될까요? 60억인 인구 중에 몇 명쯤 될까요? 10억? 좋아요. 10억쯤 돼요. 자, 그 10억의 인구 중에 그림도 잘 그리는 사람 몇 명쯤 될까요? 3억? 네, 확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잘 보세요. 만약에 이 사람이 노래 부르기가 30등이면 노래 부르는 걸로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음악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가수는 안 돼요. 가수는 안 돼요. 하지만 세상에 노래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은 가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면서 인간관계를 맺는 걸 좋아하니까 이 사람은 음악적 재능과 인간관계를 좋아하는 걸 통해서 피아노 학원 같은 걸 만약에 차렸어요. 그럼 어때요? 자기의 재능을 조합해서 잘 찾아갈 수 있겠죠? 거기에 그림 그리기도 좋아해요. 그러면 내가 뭐 그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게 순위상 그림 그리기가 좀 미치면 내가 이걸 전문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좋은 그림과 나쁜 그림을 구분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피아노 학원 하면서 선생님 한 분을 더 둬. 그래서 피아노와 미술 학원을 같이 운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학원을 만약에 운영하게 되면 남들과 차별화되는 어떤 운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저마다의 그 재능들이 조합되면 저마다의 위치가 생긴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는 친한 목사님이 축구 선수 출신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야, 내 아들이 중1인데 축구 선수를 하고 싶다는 거야. 오, 그래? 야, 어쩐지 걔는 어릴 때부터 운동신경이 남달랐어. 야, 잘 됐다. 아니, 내가 하지 말라고 했어. 왜? 걔는 절대 축구 선수가 될 수 없어. 내가 축구를 해봤기 때문에 알아. 걔는 그런 약한 마음 갖고는 절대 선수가 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못하게 뜯어 말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야, 축구 선수 안 하면 어때? 축구가 좋아서 축구를 배우다가 축구 선수 안 하고 하다가 축구 관련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삶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 전 세계에서 축구 선수들이 요즘에는 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선수가 좋은 선수인지 안 좋은 선수인지를 뽑아내잖아요. 그 데이터를 만드는 게 우리나라 서울대 축구 동아리였던 거 알아요? 거기서 축구를 좋아하는 서울대생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 했는데 그게 전 세계 축구팀에 팔려가지고 지금은 그쪽으로 아예 나갔어요.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 동아리에 들어갔다가 전 세계 축구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걔가 나중에 축구화를 팔든 축구 선수가 되든 그건 네가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 친구가 축구 선수가 됐는데 골키퍼 이게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골키퍼 하는 게 낫겠다 해서 골키퍼가 됐는데 나중에 국가대표 상비군까지 갔어요. 예,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고등학생 때 팀이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없어지면서 이 친구가 지금은 그 체대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축구를 하면서 운동 능력을 키워서 체육대학교에 들어가서 체육과 관련된 일을 이제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축구하면 축구는 축구 선수라는 직업으로 이렇게 딱 우리가 너무 좁혀서 생각하는 거라서 그래요. 세상에는 수많은 직업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 우리가 그 남들과 비교해서 내 재능을 찾는 것은 아주 큰 장애물을 스스로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남들과 비교해서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마 이 중에 죄송하지만 없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 정도의 재능이면 보통 어릴 때부터 막 바짝바짝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재능이라는 거는 남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재능을 찾다 보면 결국엔 계속해서 열등감에 빠져요. 그 열등감 속에서 실제 자기에게 있는 재능을 꽃을 못 피우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재능은 나 자신 안에서 발견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재능은 타고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타고나다는 건 남과 비교할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나 자체 안에서 아까 말했던 그 몰입의 경험이 어떤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몰입할 수 있는 그 영역에서 몰입을 한다는 건 뭐예요? 그게 재미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재미를 느낀다는 거고, 거기서 재미를 느끼니까 남들보다 더 오랜 시간을
꾸준히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남들보다 그 영역에서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능 하면 몰입의 경험, 쉽게 말하면 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재능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거워해서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입을 하면 몰입 때문에 내가 남들과 똑같이 해도 조금만 노력해도 더 잘하게 되고 그것에 더 많은 시간을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연합하기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재능이지? 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들이 하나하나 보면은 쓸모가 없어 보이는데 이거를 합치면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면 이 재능이 어중간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어중간한 것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를 좀 어중간하게 부르고 유머 감각이 있긴 하지만 어중간하게 사람들을 웃기고 외향적이지만 어중간하게 활발하고 그냥 다 고만고만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네. 그 고만고만한 때에 우리는 현실이 되게 슬프게 느껴져요. 나는 뛰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는 재능이 없어! 라고 우리는 판단을 하죠. 근데 그 재능 안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노래 부르기, 인간관계 맺기, 그림 그리기 이런 것들을 조합해보면 거기서 내가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쭉 가면 이 세상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만약에 이게 뭐 확률상 미국에 1명, 대한민국에 1명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에게는 영어를 쓸 수 있고 나는 한국어를 쓸 수 있다는 각자의 재능이 있죠.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단 1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증거죠. 여러분 강풀이라는 만화가를 아시나요? 강풀?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웹툰계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웹툰이 시작돼서 가장 큰 인기를 처음에 얻었던 사람이 이 강풀이라는 만화가예요. 강풀 만화 본 적 있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뭐 봤어? 자, 이 강풀 만화를 보면 어때? 되게 그 안에 어떠냐면 스토리가 되게 탄탄함이 느껴지죠. 그냥 어설프지 않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을 보세요. 저 그림 보면 어때요, 여러분? 그림 잘 그렸어요, 못 그렸어요? 물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그린 것보단 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만화가의 실력으로 봤을 때, 자, 여러분 귀멸의 칼날과 저 그림을 비교해 봅시다. 자, 저 그림 실력은 어떤가요? 스스로도 인정해요. 우리가 미안해서 좀 예의상 별로예요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죠. 근데 저분 강풀이라는 만화가가 스스로 자기가 인정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그림에 컴플렉스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만화가인데 그림을 못 그리는 컴플렉스가 있는 만화가예요. 여러분 이 강풀의 만화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옷을 갈아입지 않아요. 캐릭터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옷을 입어요. 왜요? 캐릭터가 옷을 갈아입으면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옷을 입어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의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분을 훌륭한 만화가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만화가거든요. 강풀 작가의 만화를 접한 사람은 다른 만화에서는 느낄 수 없는 특별함이 있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그림에서 이 안에서 느껴지는 어쨌든 탄탄한 스토리의 반전에 막 이런 것들도 있고 그 전개도 굉장히 빠르면서도 몰입감을 높이기도 하고 그리고 때때로 되게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림 실력은 부족한데요. 그 안에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아까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무빙이죠. 최근에 디즈니에서 영화화된 조명가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만화들이 대부분 실사화, 영화화, 드라마화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스토리가 좋으니까. 그 스토리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 무빙 보셨어요? 무빙 봤어요? 무빙 안 봤어요? 영화 안 봤어요? 무빙. 그 무빙을 보면 뭔가 히어로물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따뜻함과 사랑 이야기가 있죠. 그게 약간 강풀 작가의 좀 특징인 것 같거든요. 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어요. 자, 그림 그리기의 재능은 남들보다 탁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화면을 구성하고 거기에 유머를 섞고 창의적인 이야기를 더하는 것들을 다 조합해서 훌륭한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죠. 결국에 탁월함은 평범한 재능들이 결합되어져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자, 노래 실력이 좋아요. 근데 세상에서 그 사람이 1등은 아니야. 그래서 뭔가 뭐 좀 멋진 무슨 홀 이런 데서 공연을 못해. 근데 이 사람이 에이 피아노 학원이라도 해먹어야지 하고서 피아노 학원을 찾았어. 근데 인간관계 맺는 걸 싫어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애들한테 막 쏴대고 애들하고 싸우고 학부모하고 부딪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분은 이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피아노 학원도. 남들과 비교했을 때 부족해 보여도 나 스스로를 무시하지 않고 나를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그 내 안에 있는 재능들, 아까 체크했던 재능들을 유심히 보세요. 그것들을 조합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만드신 계획들이 그 안에 숨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능을 하찮게 보면요, 세상도 여러분의 재능을 하찮게 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가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아까 10개짜리가 뭐였지? 임무 완수하기. 임무 완수하기가 쉬운 재능이에요? 어려운 재능이에요? 어렵죠. 어떤 역할이 주어지고 그걸 끝까지 해낸다는 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뭐 이거 아무나 다 하는 거지 뭐 해버리면, 그러면 세상도 나를 볼 때 하찮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재능들을 계속해서 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책에 보면은 6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이게 6페이지 아니니? 자, 6페이지에 보면 이런 게 있죠. 아까 우리 우선순위 썼던 거를 한번 여기다가 써보는 거예요. 우선순위 1번, 우선순위 2번 써보는 거예요. 네. 한번 쭉 써볼까요? 물론 10개를 다 안 쓰신 분들이 계셔서 끝까지 도달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냥 내가 쓴 만큼만 한번, 이게 정해진 시간 동안, 우리 아까 했던 그 우선순위 거기에서 보고 요거 있죠, 요거. 여기서 요거 보고 여기에 제일 많이 나온 거 1번. 그러니까 하민이는 아까 제일 많이 나온 게 꾸준히 임무 완수하기잖아요. 그 임무 완수하기를 1번에다 쓰는 거야. 그 다음에 2번을 두 번째로 많은 걸 2번에다 쓰고, 같은 거 있으면 스스로 생각할 때 좀 더 우선순위 앞쪽에 있는 게 많은 애들을 좀 더 점수를 주셔서 그 좀 등수를 매겨주시면 좋고요. 그거마저 똑같으면 그냥 내 스스로 야 내가 이 안에서는 네가 이렇게 좀 그럴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땐 너가 더 높아 하고서 내 이야기니까 스스로 생각하면서, 어떤 친구들은 막 숫자가 다 막 3333 막 다 이랬으면 그 중에서 한번 10개를 뽑아보세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쭉 하면서 그러면 내가 앞으로 이 10가지가 다 해당하는 직업을 가져야 되나? 이러면 우리 아까 처음에 했던 오류에 다시 빠지는 거예요. 소명은 직업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이 10가지를 다 쓰실 거예요. 뭐 11, 12개까지도 다 쓰실 거지만 이 중에 직업과 관련돼서 어떤 연결되는 거는 한 3, 4개 있을 수 있겠죠. 자, 어떤 친구인지는 모르겠으나 한 친구의 것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 1번이 글 읽기예요. 그럼 전 세계의 70억 인구 중에 글 읽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여기 보니까 40억 명 정도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글을 읽고 예측하는 것까지 좋아하는 사람은 10억 명 정도 있어요. 그 중에 예측을 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평가하는 것도 좋아해요. 그러면 그거는 1억 명 정도 되는 거죠. 그 1억 명 중에 계획을 세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1000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 1000만 명 중에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은 100만 명쯤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창의적인 생각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중에 1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임무 완수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5만 명이 되고, 그 다음에 정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1000명이 되고,
일의 순서를 정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100명이 되고 계산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1명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집에 그런 책 있지 않았어요? 너는 특별하단다. 맥스 루케이드 책 본 적 있는 사람. 그거 보면서 너는 특별하단다 라고 해도 내가? 무슨?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을 독특하게 만드셨어요.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다 다른 능력을 줬어요. 왜요? 하나님이 각자의 능력을 조합해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기 위해서, 또 누군가는 천하게 쓰기 위해서, 어쨌든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고 시작. 여러분,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인데요.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펙이 인생을 결정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너 어느 학교 나왔어? 너 성적이 어때? 너 자격증 몇 개야?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런 거예요. 외모가 뛰어나야 경쟁이 쉬워요. 결혼 상대를 만날 때 내가 예뻐야 선택지가 많아져요. 공부를 잘해야 갈 수 있는 대학의 선택지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재능이고 스펙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있어야 내가 선택을 여유 있게 할 수 있고 그런 선택을 여유 있게 할 수 있어야 결정적으로 내가 행복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행복이 스펙에서 오는 게 아니라 스토리에서 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까 상상하기 높은 사람 손 들어봐. 상상하기. 자, 보영아, 이 사진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 이 사진은 어떤 느낌이야? 그거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고. 지금 이 할아버지의 뒷모습인데 이 할아버지의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추워 보여요. 또 어떨 것 같아? 힘들어 보여요. 또요. 저 할아버지의 표정은 어떨 것 같아? 수정아, 슬플 것 같아. 강인할 것 같아. 가난할 것 같아. 그렇지. 우리가 이 사진 한 장에서 많은 것들을 유추할 수 있죠. 우리는 지금 뭘 통해서 예측하냐면 이분이 갖고 있는 스펙을 보고 이분의 삶을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할아버지가 생각보다 오늘따라 이 할아버지는 평소에 비해 폐지를 많이 주셨어. 그래서 할머니가 바나나 우유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평상시에 못 사줬는데 오늘은 바나나 우유를 살 정도의 돈이 남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걸 끌고 가는데 입이 활짝 웃으면서 야, 오늘은 드디어 바나나 우유를 사갖고 갈 수 있겠구나 하고 우리 아내가 이 바나나를 사갖고 가면 얼마나 좋아할까 하면서 끌고 가고 있다면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슬퍼요? 행복해요? 행복하죠. 우리가 스펙만 가지고 볼 때는 행복할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분의 스토리를 알게 되면 그 스토리는 그 스펙을 뛰어넘는 행복이 그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그 안에 불행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펙을 계속 생각을 해서 그래요. 쟤는 이거 뭐 다 필요해. 내가 공부 잘해야 나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지지. 우리 스펙을 생각하는 거죠. 네. 여러분 아무 그릇 질그릇도 좋은 스토리가 있으면 그 인생도 행복하고 멋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따지고 볼까요? 유관순 누나, 우리 유관순 누님이 멋진 삶을 살았나요? 불행한 인생을 살았나요? 멋지다고 우리 모두가 유관순 누나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잖아요. 왜요? 어떻게 보면 질것 같은 인생 아니에요? 어린 나이에 하정이보다도 어릴걸? 그 나이에 고문당하다가 죽었잖아. 근데 뭘 대단한 인생일까? 근데 그분의 스토리를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스펙이 아닌 스토리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때 여러분이 어떤 스펙을 갖고 있냐에서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스토리가 있느냐에 따라 쓰여진다고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릇이 깨끗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릇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쓰임받는 거예요. 이건 스토리지 스펙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스토리가 쌓이고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이 얼마 있으면 행복할까요? 네, 돈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중요한 도구긴 하지만 행복의 기준은 아니에요. 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여러분이 들어보면 생각보다 그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수월하지도 탁월하지도 여유 있지도 행복하지도 않거든요.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전부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아도 재능이 된다는 그 이야기를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스펙을 남들보다 더 가져야 된다는 세상의 이야기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해서 하나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자격증 10개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하나의 자격증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손에 있으면 그 한 가지가 하나님 앞에 유용하게 쓰임을 받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쓰여지는 스토리가 되게 중요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어떤 스토리를 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서를 확 땡겨가지고 하는 바람에 약간 이제 저녁에 할 얘기들까지 약간 이렇게 겹쳐 있긴 한데,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뭐 해 먹고 살지? 나 뭐 먹고 살지? 나 어떤 일을 해서 먹고 살지? 이 직업에서 오는 소명을 궁금해 할 거예요. 나 앞으로 무슨 직업 가지지? 그런데 직업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옷이니까. 우리 전도사님 얘기만 들어봐도 인생의 옷을 여러 번 갈아입으셨더라. 옷은 얼마든지 갈아입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본질 그 자체인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이거는 본질이거든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공부한다고 하나님 안 놓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공부도 하고 하나님도 물론 하면 너무 좋겠지만, 만약에 둘 다 어렵다면 1번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좀 허접한 도구여도 하나님은 충분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적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처음 계획하신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에 안주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루하루 겨우겨우 먹고 사는 삶밖에 안 되잖아. 먹고 사는 것을 뛰어넘는 인생을 꿈꾼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스토리를 써가야 돼요. 어떤 스토리가 쓰여져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로 우리 5강의 마무리하고요. 이따가 우리 다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